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인데요. 반포에 있는 3주구 상가 투자를 잘 하셔가지고 입주권 39평을 받은 거예요. 합산 연소득 대비해서 투자한 거는 자산을 거의 1%까지 불리지 않으셨나. 안녕하세요, 닥터 부자아빠입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구독자 사연을 어떻게 보내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댓글에 보면은 구독자 사연은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 보면 상담자 사연을 올리는 데가 있거든요. 그 사연을 제가 좀 보고 공개가 가능한 선에서 이제 공개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연을 보내고 싶으신 분은 저한테 뭐 메일로 보내시는 것보다는 네이버 카페에다 이렇게 올리시면 됩니다. 닥터 부자아빠라고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시면은 맨 위에 이제 네이버 카페가 검색이 될 겁니다. 거기 이제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사연을 올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제가 시간이 되는 대로 영상으로 좀 찍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사연을 필요하신 분 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사연을 좀 말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닥부님. 유튜브 구독자로서 꾸준히 시청하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50대 초반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정도입니다. 현재 이제 서울 옥수동 33평 옥수파크힐스, 시세는 뭐 20억 정도, 7년을 보유했고요. 거주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반포 3주구 상가 투자로 인해 가지고 입주권 39평을 추가로 좀 받았습니다. 주택이 이제 2개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반포 3주구는 2026년에 이제 입주 예정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질문이 이제 크게 2가지를 하셨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취득세 부담으로 매도 시 기존 주택 2년을 실거주하지 못했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을 받는 방법, 뭐 비과세가 가능한지 여부, 만약에 비과세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면은 다주택으로 보유할 경우 투자 가치가 있는지 궁금하다. B주택, 이제 상가죠. 반포 3주구 입주권을 입주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입주를 하려다 보면은 잔금도 맞춰야 되고 양도 차익도 종전주택이 크다 보니까 뭐 예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2번째 질문은 일시적 2주택으로 이게 매도가 가능한 건지에 대한 질문이에요.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면 뭐 다주택으로도 괜찮은 건지 이런 질문을 좀 하셨습니다. 그래서 늘 감사드리며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내용을 이렇게 좀 정리해서 주시긴 하셨는데 질문하신 내용을 보면은 주택에 대한 어떤 이해가 명확하진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가는 게 가장 좋을지 의견을 드릴 거고요. 제가 처음에 이 사연을 딱 읽었을 때 50대 초반의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인데요. 사실은 평균적인 소득이지 않습니까? 소득이 아주 월등히 높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수동에 있는 아파트 30평대를 내가 하나 갖고 있고 반포에 있는 3주구 상가 투자를 잘 하셔가지고 입주권 39평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합산 연소득 대비해서 내 평균 정도 50% 소득이라고 봤을 때 투자한 거는 거의 자산을 거의 1%까지 불리지 않으셨나. 굉장히 투자를 잘 하셨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번에 좀 절세를 좀 잘 하셔가지고 어떤 식의 방향성으로 가는 게 좋을지 의견까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정리를 한 내용이 있으니까 제가 좀 판서를 통해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50대 초반이시고요.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50대 초반이니까 이제 은퇴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고요. A주택이 뭐냐면 옥수파크힐스 이제 33평을 갖고 있는 거고요. 얘를 무려 7년 동안 보유만 하신 거고요. 거주를 하지 않으셨어요. 이 상황에서 투자를 또 잘 하셨어요. 보면은 반포 주공 3주구에 있는 상가를 하나 산 건데요. 이 상가가 지금 입주권이 나오지 않습니까? 입주권으로 전환이 됐고 무려 39평 아파트를 받게 된 겁니다. 이게 입주가 이제 한 26년쯤 될 거예요. 이제 거의 확정적이고요. 질문을 하신 게 이제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 A주택이 실거주를 지금 못한 상황인데 비과세 여부, 이게 궁금한 거예요. 만약에 이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다주택으로 가야 되는 것이냐? 예, 질문입니다. 제가 이제 취득 연도를 보니까 7년 보유했다라고 그랬습니다. 7년 전이면은 취득 시점을 보면은 이게 2017년 파리 대책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이 이전에 아마 취득을 했다라고 하면 거주권이 없기 때문에 보유만 해도 사실 비과세가 됩니다. 12억 이하까지만 비과세가 되고요. 근데 지금 호가 나와 있는 걸 보면은 희망가가 뭐 20억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20억의 거래가 쉽진 않아 보이고요. 뭐 한 18억대 정도 거래가 가능할 것 같으니까 18억이다라고 잡으면은 한 5억에서 6억 정도는 양도세가 나오겠죠. 근데 이제 부부 공동 명의로 했으면 이 절반에 대한 양도세가 각각 나올 겁니다.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튼 12억 이하까지만 비과세가 됩니다. 이게 1실1가구 2주택의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다주택 전략으로 가시면 안 되죠. 얘를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고요. 그 이유는 사실 양도 차익이 너무 커요. 양도 차익이 이 A주택도 매우 크고요. 뭐 B주택도 아마 더 클 겁니다. 그래서 A주택은 양도 차익이 크다 보니까 매도를 하는
하는 게 맞고요. 지금 소득이 보니까 부부 합산으로 1억인데 소득 대비해서 만약에 이 두 개 주택을 다 들고 가잖아요. 이 보유세가요 부담이 돼서 두 개를 다 들고 가기도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다주택을 가지 마시고요. 종전주택 A라고 하는 거는 좀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두 번째 질문, 이거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 건데요. 일시적 1가구 2주택 매매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문이에요. 이것도 이제 명확하지 않으신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가능하다라고 하면 A주택을 언제 팔아야 되는지 이 시점에 대한 질문을 이제 하신 겁니다. 얘기를 좀 쭉 들어보면은 사실은 취득을 굉장히 잘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A주택이 있는 상황에서 B 상가를 산 건데요. 상가는 주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상가를 샀다가 얘가 관리 처분이 나서 입주권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뭐냐면 1주택 1입주권 비과세 특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매도하는 게 크게 방향성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매도를 하면 되냐면 요 B가 입주권으로 전환된 시점, 그러니까 원래는 상가였다가요 이게 입주권으로 바뀐 거니까 입주권으로 전환된 시점이 우리가 주택을 취득한 시점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취득한 시점부터 3년 내에 요 A주택을 팔게 되면은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특례가 되고요. 또는 이 B라고 하는 이 상가가 입주권이 됐으니까 얘가 B라고 하는 대로 입주를 하고 나서 2년 내에만 이 A주택을 매도하시면 역시 1주택 1입주권 비과세 특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첫 번째 이렇게 매도하시는 것보다는 좀 더 늦게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옥스파크힐스도 아직 좀 저렴한 구간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보유를 하면 조금 더 오를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단 이제 B라고 하는 주택을 우리가 입주할 때 자금이 없다 보니까 자금을 써야 될 겁니다. 그래서 입주하는 시점에 맞춰가지고 좀 매도를 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부부의 소득 대비, 가처분 소득 대비 해가지고 투자를 이제 굉장히 잘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레슨 포인트가 뭐냐면 내가 어떤 주택을 이렇게 들고 있어도 상가 투자를 좀 잘 해가지고 이렇게 입주권으로 바뀌는 케이스들이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데를 좀 집중해서 보면은 강남권에 아주 비싼 돈을 지불하지 않더라도 내가 입주권을 선점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런 지역들이 어디냐면은 강남권 내에는 단지 내 상가가 이런 케이스들이 좀 많습니다. 물론 모두 해당되는 건 아닌데 재건축을 했을 때 같이 진행이 될 수 있는 그런 상가들이 많으니까 이런 데를 내가 투자해놨다가 이렇게 입주권을 받아가지고 일시적 1가구 2주택, 1주택 1입주권 비과세 특례도 이제 가능한 겁니다. 이게 이제 소득령 156조에 나와 있는 겁니다. 156조에 나와 있는 법이니까요. 사실 세금 혜택은 다 받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강남권뿐만 아니라 일기 신도시 내에도 이런 노후된 단지 내 상가들이 많습니다. 이런 단지 내 상가들도 잘 선별하셔가지고 투자하기에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당이나 평촌이나 이런 지역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잘 투자를 하면 노후도를 대비했을 때, 그리고 일기 신도시 특별법을 우리가 고려해 봤을 때도 단지 내 상가도 이제 재건축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상가도 대출이 잘 나오죠. 그리고 이제 종부세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합산 배제가 되겠죠. 80억 이상이 넘어가야만 종부세 대상이니까 해당이 없을 거고요. 그래서 이런 투자가 보면 이런 종부세에 대한 절세 부담도 우리가 덜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이런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대한 부분, 세금에 대한 혜택 부분 모두 덜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투자를 잘 선변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이 상담자분의 케이스처럼 내가 50대 초반이고 이제 소득이 이제 세츄레이션 돼서 이제 줄고 있는 시점인 것 같고요. 합산 소득이 이제 1억이면 평균적인 한 50% 가계 상황이라고 봤을 때, 근데 그거에 비해서 투자를 잘하면 나는 거의 한 1%, 상위 1%의 자산가가 된 겁니다. 또 얘를 이제 비과세로 팔고요. 반포주공 3주구에 39평 아파트를 들어간다라고 하면은요, 여기는 평당 1억 원 그냥 가고요. 사실은 국평 기준도 1억 이상 가니까 한 50억 이상도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산을 굉장히 많이 불리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뭐 이런 식의 의사결정을 아직 할 만한 지역들, 투자로 검토할 지역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 상담자분의 케이스를 참고하셔가지고 선별적으로 투자를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사례로 한번 들어드렸습니다.